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지가 궁금했는데요. 오늘은 20년 동안 유명한 연예인 등의 안티에이징 관리를 전담하면서 VIP 주치의로 불리는 비만 항노화 전문의인 안지현 원장님의 나이 들지 않는 절대 원칙이라는 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노화는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지만 똑같은 속도로 평등하게 오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또래인 여배우가 나이가 들수록 동안으로 보이는 것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것인데요. 저자가 발견한 상위 1% 항노화 시크릿이 그 비결이라고 하는데 바로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노화의 증상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구분해서 식사법, 라이프스타일 관리법, 그리고 미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 스스로가 노화의 고통을 겪고 이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타고난 동안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항노화 관리법은 저자가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본 것들이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기에 더욱더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자는 젊어지는 비결이 단순히 돈과 시간의 합작품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젊음을 챙기는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YESSS라는 방법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랫도록 젊게 살기 위해서 기본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움직이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단순한 것을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잘 모르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젊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나이에 비해서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식사법, 그리고 수면,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관리할 수 있는 이너 뷰티에 대해서 이 3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더 젊고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가득 배워볼 수 있는 오늘의 오디오북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살 젊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 값비싼 관리를 받으면 젊어질까?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값비싼 관리를 받으면 살도 쉽게 빼고 피부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라고 말이죠. 내 의견을 말하자면 이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한 사람이 더 젊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돈을 들인 덕분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돈보다 타고난 젊음 그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에 계산대 점원의 활기찬 몸짓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일자로 곧게 편 상태로 서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20대 젊은이들도 허리와 어깨가 굽은 경우가 많아서인지 고든 자세로 바로 선 그녀의 모습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팔을 뻗어서 내 신용카드를 건네받는 자세는 마치 스트레칭을 하듯 곧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손목에 언뜻 보이는 타투마저도 매력적으로 보였죠.
내가 그녀의 나이를 물어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일 것입니다. 마트를 둘러보니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 그녀는 일을 끝내고도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기운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 정도의 에너지라면 나이가 들어도 틀림없이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일 것입니다. 영국의 유학 저널 더 BMG에 동안이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실린 바 있습니다. 덴마크 남부대학의 칼 크리스 텐생 교수는 70세 이상 쌍둥이 1,800쌍을 대상으로 7년 동안 대상자들의 사망 여부를 추적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쌍둥이 중에서 외모가 더 동안인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쌍둥이라면 두 사람의 신체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한 쌍둥이 중에서도 더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가진 쪽이 오래 산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쌍둥이 중 더 동안인 사람에게서 노화의 지표가 되는 유전자인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길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양 끝에 있는 물질입니다. 염색체를 보호하고 세포의 수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의 건강과 노화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수록 젊은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텔로미어의 길이는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나도 최근에 혈액 검사로 텔로미어의 길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텔로미어 길이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도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세포 전문 저널인 에이징셀에 따르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앓는 사람은 점점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짧은 텔로미어 길이는 암을 제외한 모든 질병의 사망률을 높이는 것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길이가 짧아지는 텔로미어는 운동과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거나 신체 활동이 중간 정도인 사람에 비해서 텔로미어 길이가 길고 노화 속도가 9년 정도가 늦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항노화 관리를 통해서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유지하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료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도 이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항노화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또래보다 젊은 상태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실제로 이들의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해보면 길게 나오는데요. 단순히 피부 관리를 하고 살을 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신경 써서 식사를 하며 활기찬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굳어질수록 건강한 젊음이 오래 유지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나는 돈으로 젊음을 살 수 있다는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황노화 관리로 점점 동안이 되고 동안 상태가 젊음을 계속 붙잡아주는 원천이 되어서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단순히 얼굴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든 자세와 시원시원한 팔다리의 움직임, 반짝이는 눈빛, 앞서 소개한 마트 점원의 타투처럼 일탈과도 같은 도전이 전체적인 젊음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젊음을 과연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사람들은 TV 속 연예인과 유명인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면
값비싼 관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게 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동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 기능을 높이는 항노화 식사법. 잘 먹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불규칙하게 먹거나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먹어도 몸의 이상 반응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느끼게 되는데요. 젊을 때 간과했던 영양 불균형은 어떻게든 몸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젊을 때도 중요한 잘 먹기는 나이 들수록 더욱더 잘 챙겨야 하는 항노화 관리의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몸에 좋다는 음식을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챙겨 먹는 것을 양으로 이해하지 말고 질로 따져야 하는데요. 많이 먹어서 적정 체중을 벗어나서 비만이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움직임이 둔화됩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기운이 나고 건강해질까요?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나는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뭔가 특별한 비결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면 다소 허탈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은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 먹지 않는 사람에게 활기찬 에너지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처방전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나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신체 기능을 높이는 항노화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건 어떤 식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철 음식을 기준으로 육류, 채소, 곡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의 일종인 엽산이 부족해지기가 쉬운데 이럴 경우 빈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선한 녹색 채소에는 엽산이 풍부하므로 제철 채소만 잘 먹어도 영양 섭취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점차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은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잘 먹으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이 건강에 대한 염려로 낯선 음식과 유행하는 식사법을 이것저것 시도하는 것보다 더욱 확실한 방법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에너지가 생긴다.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장 건강은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병은 장내 유해세균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난히 장이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장거리 이동이나 중요한 시험 등의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생각하는 건 너무 먼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장 건강은 꼭 챙겨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에너지가 생겨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하고 싶은 일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건강하지 못한 장에는 구멍이 난다. 장은 단순히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장에서는 체내 면역세포의 70%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장이 면역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활력이 넘치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장은 장벽에 점막이라는 진액이 잘 발라져 있어서 장세포막을 보호하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이와 더불어 유해물질과 나쁜 세균이 장으로 들어와서
혈액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막아주죠. 그런데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먹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까지 높은 사람의 장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장이 새면서 장누수 증후군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건강한 장은 장세포와 세포 사이가 친밀 결합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유해물질이 장으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누수 증후군에 걸리면 친밀 결합이 손상되기 때문에 유해물질과 독소가 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장누수로 인해서 영양소의 흡수가 줄어들고 염증 반응으로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지며 음식물 알레르기와 피부 트러블 등등 이상 증상이 생기게 되죠. 이처럼 장이 새면 외부 오염물질에 노출이 되기 쉬워서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염증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식욕 조절이 되지 않고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비만 세균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되면서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장이 건강하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 건강에 관심을 기울인 덕분인지 최근 의료계를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장내 미생물이었습니다. 건강한 장을 위해서 유익균을 많이 만들고자 유익한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까지 생소했던 용어가 이제는 건강과 면역을 위한 국민 용어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장에서 제 기능을 하면 좋겠지만 장에 도착하기 전에 위산이나 담즙에 흡수되어서 소멸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익균과 유익균 대사산물이 합쳐진 포스트 바이오틱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유익균이 계속 진화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인간의 건강 증진에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그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 미생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은 200여 종으로 그 수가 무려 100조 마리가 됩니다. 이 미생물은 비만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 골다공증에 좋은 유익균, 치매 예방에 좋은 유익균 등등 기능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저마다 분해 기능도 있어서 탄수화물 식품과 단백질 식품의 잔여물을 분해하죠. 과거에는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생물이 있고 대장균도 있구나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을 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수가 30조인데 미생물 수는 무려 100조이지 않은가요? 몸에서 고작 1.5에서 2kg을 차지하는 무게이지만 이 미생물의 유전자 총합은 우리 몸의 2만 3천여 개의 유전자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장내 미생물의 특성과 미생물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화 예방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실천한다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건강의 관리는 장내 미생물의 숲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좋은 음식들.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익균이 먹이로 삼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려면 위에서 흡수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을 갖춘 음식으로 통곡물, 아스파라거스, 우엉, 약혼, 올리고당이 풍부한 말린 자두, 푸른, 잘 익은 바나나, 치커리 등이 있습니다. 올리고당은
유익균의 먹이로 훌륭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요리 재료인 양과 마늘, 생강을 자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 하면 바로 요구르트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즈나 김치도 유익균의 먹이로 삼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는 각종 채소를 비롯해서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장내 유익균의 수를 더욱 늘리는 식단이며 앞서 이야기한 식습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채소를 잘 챙겨 먹으라는 조언은 장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잠을 멀리할수록 하루가 다르게 늙는다. 오랜만에 한 지인을 만났다가 그녀의 불면증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이었는데 나와 만났을 당시에는 불면증으로 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도 상사의 연락에 대답을 해야 하는 업무 방식에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행여나 새벽에 상사의 연락을 놓칠까봐 걱정하면서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서를 이동하면서 팀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운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불면증 증세가 매우 심각해요. 제가 볼 땐 자살 충동 단계까지도 의심됩니다. 이대로 계속 일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까 우선 당장 휴직을 하세요. 실제로 그녀의 얼굴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상해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태가 계속되니까 안색이 나빠 보일 수밖에 없었죠. 많이 지쳐 보였고 피곤이 그대로 드러나서 누가 봐도 30대라고 느끼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불면증을 단순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증세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방해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큰 걱정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식욕 조절 호르몬 사이클이 깨져서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 수치가 18% 정도 떨어지고 식탐 호르몬인 그렐린은 28% 정도 증가해서 살이 찌게 됩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없었는데도 갑자기 협심증 같은 심장병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피로를 풀고 몸이 재생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 시간이 사라져버리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해마다 불면증 환자가 늘고 있죠. 내 진료실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던 한 연예인은 불면증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 역시 불면증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불면증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일수록 일상이 엉망이 되고 하루가 다르게 노화를 겪게 됩니다. 활력은커녕 무기력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죽고 싶은 생각까지도 듭니다. 잠만 잘 자더라도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활기찬 사람일수록 금방 잠이 들고 깊게 잡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에서 기운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가급적이면 약의 도움 없이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숙면을 유도해 봅시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수면 위생 수칙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가급적 12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지만
그 시간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기상시간이라도 일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본 후에 15시간이 지난 후에야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고리만 끊더라도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일은 많이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기상하면 밤에 잠드는 시간도 일정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6시간에서 8시간을 푹 잘 수 있어야 합니다. 2. 근력 운동과 햇빛 쬐기. 몸을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은 정말 좋은 불면증 처방입니다. 나도 불면증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꼬박꼬박 헬스장에 갔지만 운동이 익숙해지고부터는 집에서든 헬스장에서든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운동 덕분에 몸이 건강해져서 크게 아픈 곳 없이 잠도 잘 잡니다. 나는 진료실에 찾아온 불면증 환자들에게 근력 운동을 하고 햇빛을 반드시 쬐라고 말합니다. 햇빛을 보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맞추어지고 이것은 에너지를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생성이 되어야 밤에 자는 동안 멜라토닌도 생성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담당하는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에 사용이 될 정도로 좋은 물질입니다. 이처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서로 연관성이 있죠. 낮에 햇빛을 1시간 이상 보고 나서 불면증이 나아진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 온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운동과 햇빛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저녁에 운동하면 피곤해서 잘 자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이나 늦은 시간에 하는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3. 먹고 마시는 일상 점검하기. 늦은 시간에 먹는 야식, 카페인이 든 음료, 수면에 도움이 될까봐 마시는 술은 모두 불면증 치료에 좋지 않습니다. 야식을 먹으면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서 저혈당 상태가 되고 저혈당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각성 상태를 유지해서 몸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앓는 사람은 밤에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카페인 음료는 오전에만 마시고 저녁에는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술은 숙면을 방해하는 질 나쁜 수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물 외의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도 편안해야 잠들 수가 있습니다. 4. 스마트폰과 시계 멀리하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자꾸만 보게 되는데 그러는 사이 우리의 뇌는 잠과 점점 멀어집니다. 스마트폰은 알람을 맞춰둔 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시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서 지금이 몇 시인지 확인하는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일어나야 하는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시계도 알람 용도로만 활용하고 잠자리에 든 이후에는 들여다보지 않도록 합니다. 5. 편안하게 호흡하기. 자기 전에 하는 478 호흡법도 추천합니다. 478 호흡법이란 허리를 펴고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입을 열지 않은 채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다시 8초간 숨을 내뱉는 것입니다.
478 호흡법을 한 뒤에 잠자리에 들면 안정된 호흡 상태로 잠들 수가 있습니다. 이 호흡을 매일 잠들기 전에 10회 정도 진행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챙기는 이너 뷰티.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 패스트푸드, 레토르트 식품을 먹다 보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먹을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음식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해서 피부로 나타나는 것처럼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 피부에도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를 신경 써서 먹는다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은 피부와 관절액, 연골, 눈물 등에 있는 성분입니다. 말랑한 젤리 같은 형태를 가졌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보습 효과를 담당하며 내 몸무게의 1000배에 해당하는 수분을 끌어당길 정도로 수분 흡착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히알루론산은 피부 진피 속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사이에 채워져 있어서 콜라겐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고 콜라겐 분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히알루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집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히알루론산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30세에는 35%, 50세에는 55%, 60세가 되면 무려 75%나 감소합니다. 히알루론산이 부족하면 피부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져서 탄력과 보습이 떨어집니다.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수록 피부는 얇고 건조해지는데요. 매끄럽던 느낌도 사라집니다. 보습을 담당하던 기능이 저하되었으니 코와 입도 자연스럽게 마르게 되죠. 이럴 때에는 먹는 히알루론산 제품을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2. 콜라겐. 콜라겐은 우리 몸속의 필수적인 구성 성분이며 피부와 뼈 근육, 장기 등 세포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단백질 섬유입니다. 이 섬유가 바로 접착제처럼 작용해서 피부의 탄력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하면 보통 피부만 떠올리겠지만 사실 관절 연골의 53%, 뼈의 27%를 차지하는 핵심 성분으로 관절 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부 속 콜라겐은 약 70%에 이르는데 진피의 경우 90%나 차지하고 있어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탄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콜라겐도 히알루론산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매년 1%씩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40세 이후부터는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피부 탄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 형태까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콜라겐을 만드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폐경 5년 안에 콜라겐의 30%가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40대에서 50대가 되면 얼굴형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력을 받아서 처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젊을 때보다 얼굴이 커진다고 느끼는데요. 얼굴을 지탱하는 뼈의 콜라겐이 감소할수록 뼈의 밀도와 부피가 줄어들어서 뼈에 붙어있던 근육이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형이 안 예쁘게 변하는 것입니다. 주로 턱 라인이 무너지고 하관이 커지면서 젊었을 때의 날렵하고 세련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게다가 중력을 받아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까지 늘어나면서 점점 거울을 보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이때 콜라겐을 먹으면 다소 개선은 되지만 과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3. 물.
항노화 피부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너뷰티가 바로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수분 배출이 잘 되면서 피부 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건조하고 쭈글쭈글한 피부 세포에 수분이 공급되어서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가 됩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관리를 받아도 쉽게 개선이 안 될 때가 많은데 물만 잘 마셔주어도 어지간한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 공급이 충분한 상태가 되면 피부의 속건조가 나아지면서 건강한 피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트러블이 덜 생기고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얼굴이 붉은 사람은 물을 더욱 자주 마셔야 하는데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가 살아남기 위해서 뇌혈관계에 혈액이 많이 흐르도록 뇌혈관을 팽창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물만 잘 마셔도 뇌의 혈류 공급이 증가하고 얼굴 순환도 원활해져서 피부색이 좋아집니다. 물을 마시는 데에도 적당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물은 밤새도록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밥을 먹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소화기관에 음식이 들어올 준비를 하게 해주며 공복감을 덜어줍니다. 이 외에도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는 물도 꼭 챙깁시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 보통 300ml의 땀을 흘리는데 새벽이나 아침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잠자기 전에 마시는 물은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예방하고 숙면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어떻게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할지 각성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촉매제가 저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책에는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생물학적인 나이는 단순히 얼굴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죠. 단순히 얼굴 생김새가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를 결정짓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청춘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반짝반짝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과감한 도전 정신, 그리고 곧게 뻗은 자세, 시원시원한 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 사람의 젊음의 활기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자에 따르면요, 이러한 젊음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삶에서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요, 때때로는 아니 무슨 애기 엄마가 저렇게까지 자기 관리를 해? 하는 수군거림을 듣게 되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나를 위한 삶에 몰두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엄마, 나쁜 아내,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죠. 결국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타인도 잘 챙길 수가 있는 거니까요. 내 삶에 내가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부쩍 늙는 현상이 종종 발견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젊고 우아하게 나이 드는 굿 에이징을 위해서 우리 삶에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존감을 챙기면서 활력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건 이기적인 게 절대 아니고요. 건강한 노화이고 성공적인 노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항상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 그만한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러한 에너지 그 자체가 10살 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비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보는 거죠.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요리를 배운다거나 외국어를 새로 배운다거나 혼자서 여행을 떠나본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저도 앞으로 나이가 더 들더라도 이러한 조금은 모험적인, 도전적인, 그리고 활기 넘치는 생기 있는 삶의 태도를 잃지 않고 꾸준히 유지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도 오늘의 라디오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하고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